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살고 있는 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해외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워킹 홀리데이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에게 저의 경험이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10년 조금 넘게 살고 있고 컬리지 2년제를 공부를 하고 이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패션 매니지먼트라는 과를 공부를 했고요. 그 과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패션이랑 뭐 스타일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 패션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장래의 희망이었던 거죠. 근데 디자인보다는 비즈니스 쪽이 그나마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패션 매니지먼트라는 과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항상 교수님들이 매니지먼트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패션 리테일러 스토어에서 일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영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도전을 못했고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한국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이랑 그 다음에 이제 주스 만드는 스무디 샵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현실과 부딪히게 됐죠. 뭐 캐나다에서 영주권 딸 생각은 크게 있진 않았는데 저가 이젠 공부를 하니까 취업 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일해보는 것도 나중에 한국 가서 돌이켜보면 좋은 경험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졸업하고 한국 가서 가족들이랑 좀 시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리테일 스토리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리테일 스토어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스토리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뭐 옷 브랜드도 그렇고 레스토랑도 그렇고 뭐 디저트, 카페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패션에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뭐 갭, 바나나 리퍼블릭, 올 네이비, 클럽 모나코, 폴로, 자라, H&M 이런 패션 리테일러에 30개 넘게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30군데 넘게 지원을 했는데 불구하고 연락이 다시 온 곳은 이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고 이제 그것을 프로세스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4월에 학교가 끝났고 이제는 4월부터 7월까지 한국에 있다가 제가 한 8월쯤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지원을 했고 제가 일을 하게 됐었을 때는 이제 땡스기빙 시즌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한국에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가시는 분들은 네, 내가 워킹 홀리데이 가는 나라에 가서 이제 바로 빨리 가능한 일을 하고 싶다. 이제 인터뷰도 빨리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젠 한국에서 준비할 때부터 지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쨌거나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연락이 오기까지. 이게 빠르면은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길게는 저처럼 2개월 후에 연락이 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보이는 대로 바로 지원서 넣으시고 뭐 연락이 오는 대로 인터뷰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젠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 지원을 할 때 주소를 쓰는 그 섹션이 있거든요. 근데 주소는 항상 다시 바꿀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템포러리로 잠깐 스테이하는 곳에 주소를 이미 안다면 거기 주소를 쓰면 될 거고, 뭐 그런 곳도 아직 없다, 뭐 가서 새로운 데를 찾을 때까지 뭐 에어비앤비나 뭐 호텔에서 며칠만 있을 거다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뭐 에어비앤비 호텔 주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원할 때 여기 나라에서 일하는 게 합법적이냐, 그런 질문에는 이제 yes라고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갈 때 뭐 스폰서십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토리 레벨에서 스폰서 해주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조건 노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영주권 같은 그런 스테루스를 생각해서 뭐 회사한테 그런 스폰서십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일단은 무조건 노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컴퍼니 입장에서는 그런 스폰서 해주는 것조차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으면 이젠 엑스트라 워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히 실수로 예스라고 했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노라고 하시면 돼요. 스폰서십에 대한 질문은. 제가 이젠 연락을 다시 받기까지 이젠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 옷 브랜드들도 이젠 경력 있는 사람들을 선호해요. 근데 이젠 저는 고객들이랑 일하는 경험은 레스토랑이랑 뭐 주스 만드는 샵에서 경력은 있었지만 제가 이젠 공부는 패션 쪽으로 했어도 일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 오는데 길게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연락이 온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여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한국에서 이미 리테일 스토어에서 일한 경험이 같은 산업끼리 이미 경력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연락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유학생분들, 학교 졸업하신 분들, 워킹 홀리데이 가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영어일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는 진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10년 조금 넘게 여기서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 배움이 있달까요? 저에 대한 배움, 뭐 언어에 대한 배움, 이거는 제가 살면서 항상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한국말 하는 게 편하고, 영어는 제가 오래 살았지만 저희 2개 국어이기도 하고, 당연히 마음 같으면은 더 잘했으면 좋겠죠. 뭐 제가 열심히 더 했더라면 영어 스킬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저 자신한테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저도 하기 전에 되게 뭐 못 알아듣는 거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로컬 피플들이랑 일하면서 많이 늘었고, 영어 걱정하는 것보다는 기회 잡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지원하고 인터뷰 연습하고,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이제 인터뷰 준비할 때 그냥 다 외우세요. 외우면은 그나마 조금 술술 나오거든요, 인터뷰할 때. 왜냐면 인터뷰할 때 너무 떨리잖아요. 저도 바나나 리퍼블릭 인터뷰 보러 갈 때 그게 처음으로 영어로 본 인터뷰라서 뭐 준비 나름 열심히 해갔지만 떨리면서 말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인터뷰 볼 때 어떤 질문들을 매니저가 물어봤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인터뷰 봤을 땐 저는 이제 그룹으로 진행이 됐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랑 이제 매니저 한 분이랑 같이 인터뷰를 봤고요. 3명 다 통틀어서 30-40분 정도 됐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를 물어보면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앤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물어봤던 질문은 일단 자기소개. 이거는 뭐 길게 하지 않고 최대 1분? 30초에서 1분 정도로 자기소개를 해주면 됩니다. 저가 이제 질문마다 이그샘플을 같이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기소개를 물어볼 때는 뭐 나의 이름은 누구이고 캐나다에 얼마 있었는지 설명을 해도 돼요. 뭐 자기 자신을 조금 표현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매니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 여기서 한 달밖에 안 있었는데 이런 인터뷰 기회가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인터뷰 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긍정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디 학교 나왔는지, 이제 한국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은 얘기해도 그 로컬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 학교이기 때문에 잘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보다는 이제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다음 공부한 게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랑 관련이 있을 건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는 경영이라고 하나? 뭐 그거를 공부했다고 하면은 이제 비즈니스가 굴러가는 흐름, 이런 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있다. 그리고 또 내가 한국에서 일한 그런 리테일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이랑 같이 일한 서비스 경험이 있다면 어디에서 커스터머 서비스 경력이 이만큼 있고 한국에 있는 뭐 유니클로에서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면 나는 한국에 있는 유니클로에서 몇 개월, 몇 년 일해서 이미 경험이 있어서 어떤지 안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해주셔도 플러스. 이미 그 스토어에 돌아가는 그 흐름을 알면 이제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일도 빨리 배울 수 있고 덜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한 거죠, 매니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선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왜 우리 브랜드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거를 답할 때는 회사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신 분들은 그거 말씀해 주면 되고, 예를 들면 나는 이 브랜드 너무 좋아하고 팬이다. 이 브랜드의 철학 진짜 리스펙트하고 이 브랜드의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이 만들어내는 실루엣이랑 뭐 편함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이다. 내가 이 브랜드에서 이젠 일을 하면서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다.
그게 이젠 나에게 큰 뭐 motivation, inspiration 이런 거를 갖다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마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에 대한 조사를 조금 해가는 것도 좋아요. 여기 브랜드 알고 있어야지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젠 아,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있구나. 대답을 할 때도 상식적인 질문 하면은 이제 기억이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유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질문을 물어보는 매니저랑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공통점을 같이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래 이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너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이 브랜드의 이유가 뭐야? 이렇게 또 되물어서 물어볼 수 있고 매니저가 뭐 거기서 이유를 하면 거기에 이제 맞장구 쳐주는 거죠. 나도 너무 공감한다. 너무 너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또 긍정적이게 마무리해주면은 또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behavior question을 항상 물어봐요. 이 behavior question이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할 건지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다 아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심플한 것들. 근데 그거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말문이 턱턱 막혀요. 아니, 한국어로 설명해 보라고 해도 말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또 영어로 하라고 하니까 더 떨리죠. 그리고 정말 주관적인 질문들이기도 하고 이 상황을 대처할 때 룰은 있지만 솔직히 정답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이제 프로세스하고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또 하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오래됐기도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토어에 손님 2명이 있는데 너한테 질문을 동시에 물어봤다.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뭘 대처해? 그냥 물어본 거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커스터머 2명이 나에게 질문을 같이 물어봤을 때 그걸 듣고 어떤 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커스터머 1명을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젠 다른 고객을 도와줄 거다. 여기서 이제 priority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priority 정하는 걸 되게 중요한 뭐 일의 센스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설명할 때 이런 정확한 단어들을 쓰면은 또 매니저 입장에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 하나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토어 인터뷰 볼 때도 그렇고 또 회사 면접 볼 때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단 내가 실수를 했을 때는 빨리 인정을 하고 왜냐면 실수했을 때 인정 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빨리 인정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거다. 옵션을 만들어서 플랜 A, 플랜 B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의 실수를 감안을 할 거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배움이기도 하고 나는 실수를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더 애드해서 더 이렇게 더해서 말씀하면은 이제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보이는 앤서이 될 것 같아요. 대처하는 능력 이런 거 물어봤을 때는 생각을 할 때 솔루션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은
모범 답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인터뷰 끝날 때 이젠 지원자들에게 뭐 아무 질문 없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무조건 질문 물어봐야 돼요. 일단 진짜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은 뭐 디스카운트 얼마 받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질문들은 next step, 다음 결과 언제 들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알면 좋잖아요. 준비도 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뭐 다른 브랜드들이랑 인터뷰 봐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또 내가 하이어링 되면 언제부터 일을 줄 건지, 내가 일하는 시간 얼만큼 줄 건지, 이게 뭐 풀타임으로 지원하신 분들도 있고 파트타임으로도 지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풀타임은 일주일에 40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풀타임이면은 또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봐 보세요. 풀타임이면 보험 이런 거 되냐? 아니면은 뭐 특별한 대우가 있냐?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인터뷰 보고 나가는 길에 악수하시면서 인터뷰 보는 시간 너무 즐거웠다. 내가 이 회사 브랜드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너에 대한 그런 positive impression, 좋은 인상을 받아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보이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 친구가 노력을 하는구나. 잘 보이고 싶은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진정성이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많은 리테일 스토어에서 일을 해본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영어를 쓰는 국가들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 때 뭐 캐네디언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은 영어를 쓰는 나라들 미국, 호주, 영국 이런 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준 부분들이 꼭 캐나다에서라고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리테일 스토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고 인터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워킹 홀리데이 가시는 분들, 해외 사시는 분들 중에 리테일 스토어에서 지원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막 인터뷰 준비할 때 그냥 온라인에 의지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영상을 봤더라면 저의 불안감이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제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말할 때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저의 진정성이 누군가에게는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꼭 답장도 해드리고 혹시나 질문이 많아진다면 또 그 질문 기반으로 새로운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